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여기에 보이는 자전거는, 오늘 리뷰할 자전거는 바로 콜라고의 E64입니다. 바로 전기 자전거죠. 보시다시피 거의 전기 자전거인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태의 완차 무게가 12kg 밖에 되지 않는 전기 자전거라는 겁니다. 매우 가볍고, 둘째는 외관상 전기 자전거인 게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전기 자전거라고? 이게 어디가 전기 자전거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일반 로드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전기 자전거들이 있죠. MTB도 있고 뭐 생활용도 있고 뭐 투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로드 바이크에 전기 자전거 시스템을 넣은 전기 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왕 만들 거 콜라고의 최상급 모델인 C64랑 거의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기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도 말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근데 말이 더 많을 건데 좀 편을 나눠서, 주제를 좀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짧지만 길지 않게 어쨌든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자전거. 이제는 정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에 관련된 검색어 중에서 1등은 최근에 항상 전기 자전거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사려고 해도 못생겨서 안 샀는데, 이런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나 많은 분들이 전기 자전거를 진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는 이제 뭐 될까 안 될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기 자전거는 엄청나게 대중화가 되었고요. 실제로도 시장에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자전거 회사들이 자동차와는 조금 그래도 다르기는 하지만 전기 자전거의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질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로드를 떠나서 전기 자전거들은 뭔가 좀 흉측하고 좀 보기에 뭐 저렇게 생겼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전기 MTB도 여러 대 타봤고요. 생활용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미니벨로 같은 것도 타봤고, 그리고 투어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도 또 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로드를 타는데 이 로드 전기 자전거, 전기 바이크가 나온 거를 아는데 어떻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부동기의 문제니 뭐 어떤 문제니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콜라고에서 행사를 했죠. 근데 거기에 요게 그냥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바이크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걸 좀 시승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자전거를 빌려서 좀 타봤습니다. 자, MTB나 일반 생활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고 판매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MTB를 타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전기 자전거로 느낄 수 있는 이 진짜 만족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너무 재밌고 이렇게 막 도로 이렇게 산에서 막 와다다다 하는 그런 게 재밌는데, 산을 올라갈 때 힘들지 않고 올라가고 다운힐은 또 시원하게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생활용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장점이 있죠. 막 이렇게 뭐 아주머니들, 이렇게 뭐 여성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평소에 열심히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냥 마실용으로 타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르막인데, 그런 오르막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게 해주는 이 전기 모터의 정말 이 아름다운 도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타게 된다. 거기서 더 운동이 되는 것 같다. 저도 그 말은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전기 MTB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게가 일단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보관을 하기도 힘들고 집에 놔두기도 힘들고 크기도 커서 차에 넣기도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전기 MTB는 차에 실어서 한 번도 이동을 안 해봤습니다. 진짜 들어보면 이거를 차에 어떻게 실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전기 로드, 이 전기 로드 바이크는 어떨까? 내가 로드를 타는데 이 전기 로드를 타면 어떤 기분이가 들까라는 부분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나 코스를 찍으면서 한번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자, 서두를 깔자면 전기자전거에서 너무 지금은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은 그래도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처럼요.
어차피 이 자전거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땡전 하나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라고 C64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64랑 비교되는 점은 이런 러그드 타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러그로 꼽은 건 아니고 요게 밋밋한데 이 도장 컬러로 구분을 해줘서 C64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약간의 좀 트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쁘죠? 네, 모양은 일단 예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왜 전기자전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운 튜브가 기존 로드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로 봤을 때도 거의 그냥 일반 그 C64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원래 센터에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동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기자전거의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터가 있냐면 바로 요 뒤에 뒷힐 허브에 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프라켓이 좀 크면 옆에서 보면 얘가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전기자전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뭐야? 그냥 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6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동계는 울테그라 기계식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 다. 그리고 스템하고 핸들바는 알루미늄, 그리고 시포스트는 카본.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그냥 딱 보기에 그냥 울테그라 기계식이 달려있는 그냥 꼴라고 로드 바이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E64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이모션이라는 구동계를 사용을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동계는 가장 유명한 게 몇 가지가 보쉬도 있고 시마노도 있지만 얘는 바이크 이모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바이크 이모션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 로드에 가장 적합한 구동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로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전기로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외형적인 이런 그 예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 자전거의 이런 예쁜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드 자전거가 기존에도 전기 자전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에 이 다운 튜브가 막 이만하고 아니면 여기 막 이만한 도시락통 같은 배터리가 달려있고 여기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라서 여기에 막 비비 쪽이 막 이만해가지고 형태가 딱 봐도 저거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었는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전기인지 사실상 티가 안 나요. 세 군데에서 티가 납니다. 여기에 여기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이 버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터가 있는 이 허브, 이 세 개를 빼고 나면 전기자전거인지 티가 거의 안 나고 실제로도 라이딩을 할 때 거의 옆에서 그냥 옆 사람한테 이거 전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전기라고요? 라고 할 정도로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때문에 이 로드 바이크의 이 디자인, 그러니까 이 로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자전거가 예쁘냐 안 예쁘냐는 정말 동호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선택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디자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동호인들에게 자전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패션의 영역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적으로서 이렇게 생겨야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이크 모션의 구동계가 로드에는 좀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E64 말고도 로드 자전거에다가 이 바이크 이모션 구동계를 넣은 제품들이 비앙키도 있고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전기 자전거라고? 라고 생각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센터에 모터가 있는 방식이 있고 BB 쪽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휠 허브에 모터가 있는 방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휠 허브에 모터가 있는 방식이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일리지가, 배터리가 가는 이렇게 모터의 출력 대비 마일리지가 훨씬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휠 허브가 훨씬 더 약하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 지식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배터리 효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일리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허브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효율이 뭐 진짜 극단적으로 낮다 그러면은 그럼 또 생각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허브 방식이 이렇게 외관적으로는 예쁜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부분이겠죠. 이 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라고 하면은 그냥 이 바퀴를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바퀴를 빼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카본 휠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 휠을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이 휠을 스포크까지 다 떼가지고 이 허브에다가 그 새로운 휠을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진짜. 물론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큰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아무 휠이는 안 됩니다. 이 스포크 개수가 또 맞는 휠을 선택을 해서 리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엄청난 대공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아주 또 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터의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완전 무소음이나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지를 달릴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평지 달릴 때는 어차피 도와주는 양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속도도 느리고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그냥 에 하는 소리가 좀 확실히 들리는 수준, 확실히 들립니다. 근데 평지를 달릴 때 출력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로 평지 때는 도와주거든요. 그보다 낮게. 그러면은 모터의 소리가 거의 신경이 안 쓰이고 1단계로 약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옆에 사람이 지금 모터 킨 거야? 라고 물을 정도로 소음이 좀 작기는 해요. 하지만 절대 조용한 건 아닙니다. 소리가 확실히 나기는 나요. 모터의 출력도 250W고 배터리도 250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이제 1시간 동안 최대 출력을 산술적으로 낼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테스트는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말하는 걸로는 한 100km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 전기 자전거 로드를 타고 실제 실생활에서 타는 데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행이나 놀러나 투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 정도 코스를 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70km, 100km 정도 코스를 타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출력과 마일리지,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배터리 용량은 이 디자인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250Wh면 사실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보통 그냥 생활용 자전거들도 한 350Wh, MT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0Wh 정도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250Wh면은 굉장히 작은 용량이지만, 이 전기 자전거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달렸을 때 시속, 어차피 얘도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즉 시속 25km가 넘어가는 시점으로 해서 전기는 꺼져 버려요. 근데 얘는 상황이 평지에서 조금만 밟아도 25는 그냥 나갑니다. 얘는요. 시속 제가 한 40 넘게도 밟아봤는데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조금 무거운 알루미늄 로드를 타는 느낌?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100km 라이딩을 하면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00km 내내 전기가 도와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100km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의 서포트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볼 때 한 50km 정도면은 방전이 되지 않을까? 한 5, 60km 정도면은 라고 생각이 돼요. 좀 단계가 높다면. 그런데 아껴서 타면, 제가 볼 때 어필에서만 쓰고 아껴서 타면 150km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필을 막 너무 심한 거를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껴서 타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MTB나 생활형이 아니라 로드 자전거, 속도가 빠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250Wh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다운튜브가 너무 커서 좀 흉해지는 것보다 이 배터리를 그냥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전기자전거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기자전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는데 전기자전거인 로드가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요 사이즈 안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막을 필요가 없겠지만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단계 수를 높여서 높은 터보 단계로 어필을 올라가면 배터리는 진짜 금방 광탈을 해버립니다. 유명산을 올라갈 때 1단계로 유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산 하나에 거의 한 30%를 썼어요. 산 하나에.
그 어필 하나가 길이가 그래봐야 한 3, 4km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몇 킬로를 간다, 뭐 몇 킬로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의 출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250W의 모터가 달려 있죠. 250W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FTP 250W의 내 뒤에 이 고스트 라이더가 뒤에 딱 붙어서 이 손오공이 뒤에서 이렇게 손오반 에너지파 할 때 딱 받쳐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뭐 무슨 존재가 뒤에서 페달링을 쫙 해주는 그런 텐덤 바이크를 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자, 250W는 절대 작은 힘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TT 준성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갔지만 MCT에서도 정말 잘 타는 상급 라이더와 라이딩을 어필해서 대결을 했는데 제가 방심만 하지 않았다면 쉽게 이겼을 거예요. 쉽게. 방심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마지막 한 몇 미터 남겨두고 졌지만은 그만큼 이 자전거에 도와주는 이 250W라는 힘은 충분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보통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타면 한 200W 정도는 낼 수 있고 이 파워가 합쳐지면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1단계만 해도 어필을 올라갈 때 충분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1단계만 해도. 그리고 어플에서 휴대폰 어플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휴대폰 어플에서 그 단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나는 10%, 2단계에서는 뭐 50%, 3단계에서 100% 하겠다. 혹은 나는 1단계도 50%, 2단계는 60, 3단계는 뭐 100% 이렇게 조절하고 싶다면 그것도 조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서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충분한 파워나 이런 것들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250W의 출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저 같은 그냥 보통 흔히 얘기하는 중급 동호인 정도의 사람이 이거를 타면 최상급 동호인을 그냥 발라버립니다. 제가 정말 진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타고 제가 정말 풀기스 한다면 경사도가 좀 심한 곳에서 이 윤중원 씨 같은 이런 분과 한번 맞다이를 뜰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지랄할 정도의 출력이 나와요, 정말. 이게 왜냐면 제 힘과 얘 힘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이죠. 자, 무게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나 12kg, 완차가 12kg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거기다가 페달 달고 속도계 달고 전조등 달고 뭐 물통 달고 뭐 다 하면 13kg 되겠지만은 그래도 완차 무게가 12kg라는 거는 그냥 생활형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모델하고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무겁긴 해요.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무겁긴 무거워요. 예. 이게 그냥 이런 그 옆에 있는 이런 로드 들고 이거 들면 우와 이렇게 무거워 라고 하지만 전기 자전거라는 범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실제로. 이 자전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구성품들에서 이 모터와 유닛과 배터리를 합친 무게가 3.7이에요. 즉 12 빼기 3.7하면 이게 8.3이라는 거죠. 8.3kg짜리 카본 로드입니다. 8.3kg까지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울테그라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휠을 가지고 있는 것 치면은 꽤 가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3.7kg의 전기 구동계를 그냥 넣어 놓은 거죠. 즉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실제로. 때문에 평지에서 탈 때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필을 올라갈 때 서포트를 1단계로 받다가 1단계니까 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꺼봤어요. 근데 정말 그냥 완전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1단계 온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며, 그리고 12kg짜리 로드바이크는 어필을 올라갈 때 힘들다라는 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절대적인 무게 12kg는 무거운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로드 전기 자전거로서 12kg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 이모션에서는 어플을 기본적으로 줘요. 그래서 얘는 이 유닛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뭐 몇 단계인지 뭐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컬러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지금 녹색에서 누르면 또 주황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이게 녹색, 주황색, 빨간색이 1, 2, 3단계거든요. 근데 어플에 보면 그 어플에서 배터리 잔량과 지금 현재 속도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용 자전거인데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달아놓고 휴대폰을 보면서 라이딩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좀 최소한 좀 이게 예를 들어서 LED
LED 10개 박아놓고 배터리 잔량이라도 100에서 0까지 좀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배터리 잔량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휴대폰이 없으면 못 본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바이크를 탈 때 휴대폰을 거치해서 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또 말이 참 길었는데 전기 로드,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의 미래는 당연히 너무나 밝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타고 계시고 저도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만족을 느꼈고요. 자, 그렇다면 전기 로드의 미래는 밝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밝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자전거 치워도 돼요. E64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 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 자전거를 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좀 이렇게 힘들게 타기 싫으신 분들, 좀 자전거 타고 진짜 즐겁게 여행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산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들이 적당히 힘듭니까? 진짜 힘들어요. 유럽에 있는 산들보다 우리나라 산들이 경사도는 더 심합니다. 때문에 산 한 번만 넘어가도 진짜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여름에.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사서 오르막은 편안하게 올라가고 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MTB를 사십니다. MTB가 편하고 하니까. 하지만 MTB 전기 자전거는 또 제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게에 대한 부분, 보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크기나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현실적으로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TB를 사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국종 정도만 하겠다. 그런데 꼭 MTB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거든요. 뭐 산 탈 게 아닌 이상 MTB 전기 자전거 필요 없거든요. 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산 들어갈 게 아니면 굳이 MTB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전기 로드야말로 또 하나의 또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또 전기 그래블 같은 자전거가 또 이게 제대로 나온다면 정말 또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팔지도 않는 자전거를 리뷰를 해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조만간에 팔 겁니다. 요 다음 후속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최고다 이런 얘기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네, 조만간 그리고 저렴한, 얘는 카본이거든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요거보다 저렴한 전기 로드들도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다려 보시고, 오늘 저도 이제 입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64 리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